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간 오후 5시 59분입니다. 역시나 서쪽에 천몽산 쪽으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배추에 연면시비한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배추가 너무 좀 희마리가 없고 좀 활력을 정전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 그리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 섞인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용해 가지고 제가 1000배액으로 연면 시비를 했어요. 하루가 지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생기가 확실히 다르죠. 그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연면 시비와 DB 아니면 웃거름, 그러니까 일반 화학비료, 비료를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 두서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빠른 회복을 원할 때는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 저는 이렇게 트리거 B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만든 걸 사용해도 배추가 활력이 없고 흔히 하는 말로 죽도 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희마리가 없다. 그럴 때는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트리거 B, 이게 제가 와성원에 가면 제가 어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성원에 054-976-7711 구입처 알아보시고, 저는 참고로 이거 상주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상주농협에서 이렇게 냉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고온장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작물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생장점이나 잎이나 이런데 꼭 필요한 성분이 뭐냐? 칼리, 그리고 석회, 칼슘, 그리고 붕소, 마그네슘 이런 거거든요. 물론 잎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르게 만드는 거는 질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제가 약간 연두색보다는 약간 녹색보다는 연두색, 요 정도 상태로 제가 키우는 이유는 너무 질소질이 과하면 무름병이 걸릴까봐 제가 지난번 1차 up그램 할 때 이렇게 포기 사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많이도 안 했습니다. 이 초기에 연면적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빨리 잎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차로 요소를 빨간 숟가락 10g짜리 한 숟갈씩 넣었잖아요. 많이 안 넣고, 많이 넣으면 너무 과해가지고 나중에 질소 과잉으로 인해가지고 무름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잎이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넣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온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온도가 원래 더울 때는 무름병, 온도가 뚝 떨어지면 녹균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방비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무름병은 이제 방비를 한 2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잎을 좀 탄탄하고 좀 두껍고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어제 연면 시비를 했어요. 확실히 벌써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이 벌써 느낌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엠보싱처럼 오돌도돌하게 커야지 이제 여기 힘이 있거든요. 희마리가 쭉 펴졌는 거하고 요렇게 오글오글한 거하고는 힘이 잡고 있는 힘이 달라요. 힘이 그렇게 어제 오늘 하루 만에 벌써 느낌이 다르다. 제 육안으로 봐도 벌써 어제와 다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활력을 증진하는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입니다. 그리고 뼈대를 튼튼하는 칼슘, 생장을 돕는 붕소, 그리고 연맥 간에 이렇게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성 작용하는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맥 간에 황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연맥입니다. 연맥 가운데 부분을 중력이라 하고요. 이렇게 요걸 연맥입니다. 중력, 연맥, 요게 이렇게 보이는 하얀 줄 요게 물간부, 체간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를 통해서 영양분하고 물하고 다 올라와요. 자, 그러면 연면시비의 장점은 뭐냐? 첫째, 효과가 빠르다. 왜? 뿌리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잎 뒤에 기공을 통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땅에 들어가서 그 비료가 녹고 수분에서 녹고 난 다음에 녹은 것을 이제 토양 미생물이 이온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못 먹습니다. 이온화 과정을 거친 것을 이제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삼투압 현상으로. 즉 잎 뒤에 이제 기공으로 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정산작용을 해요. 즉 잎 뒤로 물을 엄청 뿜어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루에 배추포기 한 포기가 100ml에서 조금 더 크고 10월 10일쯤 되면요, 하루에 한 포기가 한 200ml를 먹습니다. 200ml를 잎 뒤로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필요 땡기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료를 마실 때 빨대로 쪽 빨잖아요. 즉 빠는 역할이 뭐냐, 바로 기공에서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힘으로 땡길 때 같이 물과 함께 딱 딸려 들어오는 게 뭐냐, 비료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느리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료 공급은 역시나 밑으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물비료를 주든지 알비료를 주든지 어쨌든 흙 속으로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먹는 게 맞고요. 연면 시비는 일시적으로 질소질이 부족하네, 아니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네, 붕수가 부족하네, 이럴 때 급하게 기공을 통해서 빨리 흡수하는 거, 그게 이제 연면십의 장점이다. 자, 그리고 단점은 뭐냐, 연면시비는 아주 과하게 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미끄럼은 과하게 많이 주면 도리어 비료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미끄럼은 50 내지 60%, 1년 전체 비료에, 그리고 웃거름을 50 내지 40% 정도 웃거름으로, 그것도 한 방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분시, 나눌 분자, 분시, 그렇게 나누어서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배추 같은 경우는 1차 웃거름을 언제 하는가 하면요, 정식하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차 웃거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복잡하니까 설명해, 또 제가 만지다가 배추 꺾일 수가 있으니까 옆에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제가 모종이 안 좋은 걸 심었더니 아주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기 사이에 제가 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 요소를 넣어줬었어요, 1차. 그리고 이제 2차는 제가 여기다 넣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끝이 닿은 데까지 뭐가 있다?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제가 어영부영 하다고 또 너무 뜨겁고 이래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늦었는데, 천상 여기 이제 2차로 알거름으로 주기에는 이제 부담된다. 그래서 저는 비료를 녹여가지고 물거름으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좀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토양이 너무 가습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양이 너무 가습한 상태에서 다시 물거름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2, 3일 더 있다가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그 배추의 2차 웃거름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8월 말에서 9월 5일 사이에 이제 배추를 정식했을 경우에 2차 웃거름은 9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1차 웃거름 하고 난 다음에 역시나 그 10에서 15일 뒤에 2차 웃거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이에 좀 주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흙골에다가 비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흙골에 비료 뿌려주시면, 야, 키 뭔데 먹을 수 있나? 충분히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 이 비료를 줬을 경우에 이제 비료가 녹잖아요. 녹은 비료가 땅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흡수돼요. 흡수되면, 자, 보시다시피 배추가 잎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도 곧 이만큼 자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뿌리가 나와요. 나온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수분이 점점 어디로 땡겨 올라가니? 땡겨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3탑으로 이야기했죠, 3탑. 이 비닐 멀칭 속에 있는 수분을 야가 다 짜먹으면요, 물은 이동할 거 아닙니까? 물이 이동하면서 비료분도 같이 이동한다. 같이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흙골에 저거 비료 내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싶어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흙골에 뿌려줄지, 이쪽도 이제 차가만 걷어내고 뿌리면 되거든요. 흙골에 뿌려줄지 아니면 물비료를 줄지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비료 줄 역할, 이 사이에 이거 벌리가면서 이렇게 물조르로 넣는 것도 만만찮아요. 하지만 또 물비료가 녹은 거이기 때문에 또 알거름보다도 조금 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고민해보고 물비료를 줄지 알거름으로 그냥 이제 흙골에 그냥 뿌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저렇게 제초형 부지표는 핀만 뽑으면 잠깐 걷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름을 할 때 절대 과하게 하지 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밑으로 주는 것들이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밭에다 석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석회 결핍해가지고 티뿌린 사이라 그러죠. 나중에 결구가 됐는데 배추가 쌈을 싸고 나중에 가운데가 누렇게 되면서 그 티뿌린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게 석회 결핍이거든요. 그게 왜 오는가 하면, 보통 일반 석회는 그 고토석회라든지 뭐 소석회, 생석회 이런 것들은 보면요, 석회 분말을 갈아서 만든 겁니다. 즉 수용성이 아닙니다. 즉 분말석회입니다. 분말석회. 자, 그런데 이제 요새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뭐 유니칼슘이라든지 유니칼맥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다 수용성이잖아요. 그죠? 수용성 NK 플러스 석회입니다.
석회도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요. 물의 농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그 연민십이용 칼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희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즉 킬레이터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비료를 선택해서 빨리 여기에 뭔가를 내가 칼슘을 주고 싶다. 그때는 수용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용성이 빨라요. 일반 질소나 칼 이런 것들은 또 물에 용해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특히 석회 같은 경우는 그 비료를 줄 때는 수용성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분말이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분말을 일상으로 만든 걸 뿐이지 그게 수용성 아니거든요. 여기 포대에 보면 수용성 비료, 수용성 칼슘, 이렇게 수용성은 수용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황산가리가 그 일반 그 칼리질 비료가 황산가리는 빨간 것이로 황산가리 함유, 황산가리 포함 뭐 이렇게 봐도 황산가리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황산가리자 없는 칼리는 그건 염화가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연민시비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가 난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빳빳하게 잘 키우면 이제 원상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연민시비 했지만은 오늘 역시나 그 1100이니까요. 한번 가볍게 연민시비 해주고 이제 기거할 생각입니다. 이제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야, 어제 연민시비 오늘 또 한단 말이냐?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대신에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달라. 특히 제가 오늘 그 무름병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름병 약 중에서 스트레토마이신 계통, 브라마이신, 농용마이신 이런 마이신 계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낮에 뜨거울 때 치면 약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남는다고 두 번 쳐도 약해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질녘에 해가 지는 이 시간대에 한번 뿌려주시면요. 약해를 덜 받습니다. 약해를 왜? 햇빛이 없잖아요. 햇빛이. 그리고 또 밤새 이슬이 조금씩 오면서 조금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보더라도 빛을 서서히 봅니다. 하지만 어영부영 하다가 아침 8시, 9시 돼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치게 되면요. 돌아서면 벌써 9시, 10시 되면 해가 뜨거워요. 그러면 바로 뜨거운 것을 감항하다 보면요. 또 탈 수가 있어요. 일소현상이라고 그러죠. 햇빛을 타는 증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한 번씩 더 주면 좋고요. 어쨌든 한낮에만 피하고 이렇게 가볍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남는다고 중복살포는 절대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면 아마 제가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내일은 더 건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요. 그리고 이제 요래 펼쳐진 잎들이 햇빛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햇빛을 어느 방향에서 빛을 다 보도록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엠보싱처럼 오돌도돌하게 생기면서 얘가 뭘 하느냐, 결국 모아집니다. 왜? 이런 건 모을 수가 없어요. 뒤로 퍼지만 퍼지지. 이렇게 뒤로 퍼지만 퍼지지 안으로 모으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안으로 모으려면 이렇게 엠보싱처럼 오돌도돌하게, 화장실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이제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기 쭉 펴지기보다는 이렇게 오그라들도록 이렇게 자기를 겹치도록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결국은 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략 한 10월 5일, 즉 정식하고 한 45일쯤 되면요, 이제 결구가 되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요때 칼슘이 세포막의 구성 원소거든요. 즉 사람으로 말하면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다, 뼈가 약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번 더 어제 쳤던 거 트리거 B 그리고 뒤에 가약 칼복만 혼용해서 한 번 더 치고 기가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혹시 칼슘제 그리고 이런 아미노산제 해줘주시면, 아미노산제 같이 있으면 칼슘제와 아미노산제는 혼용 가능합니다. 혼용하셔가지고 살포 바랍니다. 그리고 전착제 혼용하는가 묻는데요. 저는 가급적 배추에는 전착제는 혼용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추는 약이 확산이 잘 돼요. 그래서 잘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혼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이게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저는 전착제는 좀 혼용을 덜 하는 편이다. 왜? 전착제는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배추에는 혼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볼게요. 그 관련돼서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